안녕하세요.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의 윤재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보는 편이거든요. 영어 공부 관련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 유튜브 많이 보고요. 최근에는 여행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빠니보틀, 곽튜브 뭐 다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인데 영상이 너무 재밌죠. 한번 보면 몇 분이 그냥 훌라당 가버립니다. 보지 말아야지 시간 아깝다 그러면서도 보게 되는 이유는 좀 재밌어서. 영상도 재밌지만 가끔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펼칠 때가 있어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코로나 때문이게 한 것 같은데 저 중국인 아니에요, 저 한국인이에요, 막 이렇게 이제 너스레를 떨잖아요. 외국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그놈일 텐데, 그죠?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외모가 그렇게 막 유별나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는 그 차이를 굉장히 부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쟤네랑 달라, 그죠? 재밌죠? 자, 제가 최근에 중국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냥 읽다 보면은 단순히 중국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거꾸로 한국 사람,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자, 오늘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에서는 이안 브루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죠. Bad Elements. 이게 딱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악질 분자. 이거 옛날 그 반공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대사 중에 하나죠. 악질 반동 분자, 그죠? 악질 분자 섞여 있다는 거죠. 나쁜 종자가. 이거 속아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Bad elements. 국내 번역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분의 책이 몇 권은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중국 미술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웨민진이라는 현대 그 미술가를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웃음이 아주 포인트죠. 지금 이 작품만 하더라도 2003년 작품이거든요. 제목이 계몽이에요, 계몽.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 각성을 시키는 건데 지금 대가리를 뚝까 패고 있잖아요. 근데도 때리는 사람이나 처음 맞는 사람이나 활짝 웃고 있죠, 그죠? 저게 정말 진짜 웃음인 걸까? 정말 극단적이고 과장된 웃음인데 근데 막 억지로 막 웃는 것 같지는 또 않잖아요. 너무나 저런 웃음이 익숙해져서 가짜처럼 안 보이는 건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웃음이 저 작가의 대표 시그니처입니다. 자, 한번 그냥 무작정 읽어보는데 그래도 대충 배경을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1989년 우리나라도 한참 그 군부 독재에 맞서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도 천안문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이죠. 자, 우리는 결국 좀 성공은 했잖아요. 우리는 좀 과정이 좀 지난하고 순탄치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완전 진압당했죠. 뿌리째. 그러면 그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에 남아가지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거나 대부분은 중국을 떠나야만 했겠죠. 망명객 신세가 되어야 했겠죠. 그죠? 주로 미국으로 많이 갔고 중국 인권을 갖다가 이제 밖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막 이제 성토하면서 현실을 갖다가 성토하면서 밖에서 이제 활동을 펼치겠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에 관한 책이에요.
재미난 대목이 좀 많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denunciation, 이게 이제 비난이죠. 비난,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죠. 이것은 흔한 독이다. 어떠한 독재 정권 안에서도 도그마에 기반한. 그리고 편집증, 강박증, 뭔가 딱 계속 하나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주 독특하게 중국에만 있는 그런 어떤 나쁜 것은 아니다. 자, 뭔 얘기 하려는 걸까? 정치적인 망명객들 싸운다.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건 간에. 우리 옛날에 일제에서 독립운동 하던 분들 있잖아요. 20세기 초반에 광복되기 전에 뭐 김구, 이승만, 안창호 서로 막 싸우죠. 뭐 중국 쪽, 그죠? 공산계열, 사회주의 계열, 여운형 막 싸우잖아요. 막 그죠? 이런 게 막 연상이 돼요. 공동의 적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이제 공동의 적이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 쪽으로 막 이제 물고 늘어지고 막 합니다. 이제. 자, 중국 그 망명객들하고 활동가들, 운동가들, 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이 글 쓴 사람 이안 부르마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나는 거의 어떤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떤 좋은 것을 말하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면 뭐 김구 선생님 예를 들면, 그죠? 멘션 네임. 그러면 나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그 다음에 정부의 스파이야. 그죠? 기회주의자고 깡패고 극단주의자고 섹스 또는 권력에 아주 부패된 인간이야. 나는 종종 이제 기억하게 된대요. 옛날 일화예요. 한 그 일본 깜빵을 갔다 온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일본 깜빵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단어가 뭔 줄 알아? 거짓말쟁이. 그죠? 이렇게 비난의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어떤 것도 신뢰가 될 수가 없다. 되게 이상한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대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인데 처지가 굉장히 지금 몰려 있잖아. 그죠? 숨어서 지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서로를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그죠? 야, X란 놈이 다음 주에 석방될 거래. 거짓말. 야, 이번 황제 생일날 추가 고기 배급이 나온대. 거짓말. 야, 오늘 날씨 정말 좋았어. 거짓말. 이렇게 서로 의심하는 것이 이런 망명객의 고질병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 그 정치 망명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 문명 전체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저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 상호 의심은 중국 문명 안에 있는 더 깊은 상처를 갖다 드러낸다. 냉소주의가 만연한 나라예요. 아까 그 외민주의의 그 그림 보세요.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에서의 생존의 문제란 말이야.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놈을 갖다가 모략하는 거. 저놈 악질 반동이요. 예를 들면 저놈 스파이요. 이것은 아주 억압의 주요 수단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위에서부터 윗사람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와요. Trickle down from the top to the rest of society. 그리고 생존자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결국에 살아남은 자들은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놈들일 거라는 거죠. 그들은 알고 있다.
어떤 주제를 피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난 모르는 일이요 라고 이그노런스를 갖다가 가장하는지,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개인적으로 돌아서서는 다른 걸 말하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니까. 중국인들 스스로가요, 최초의 사람들이래요. 자신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얼마나 양면적인 인간들인지를 갖다가 언급을 한. 그러니까 자기네가 대놓고 우리 중국인들은 되게 양면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당황해하면서, 근데 좀 싫어하면서도 가끔은 되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에즈도 마치 이런 이중성, 양면성의 어떤 습관이, 야, 너희들보다 우리가 좀 더 정교한 거야, 세상의 때가 더 묻은 거야, 이건 세상의 지혜야, 더 고차원적인 우월한 어떤 소피스티케이션, 정교화의 신호기라도 한 것처럼, 야,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민족이라고,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굉장히, 우리는 되게 정교하고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민족이라는 얘기죠. 우리 중국 문화는 굉장히 복잡해. 너희 외국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어. 너희 외국인들은 말이야, 졸라 단순무식해. 사실을 갖다가 그냥 툭툭 내뱉고 말이야, 진심 어린 어떤 시도 속에 너희를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단순하니? 그러면서 사실 이 중국보다 더 극단적인 케이스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동아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서 북한 얘기를 한다고요. 보세요, 여기. The extreme orthodoxy of North Korean communism. 북한 공산주의의 극단적인 어떤 오소독시. 이것은 아주 그로테스크한, 괴기한, 변태다, 도착이다, 왜곡이다, 이런 종류의 사고에 기형적인 어떤 그 사물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말이지, 이 한국은 이제 우리 남한이 아니라 북한인데 과연 이게 또 북한만의 또 사고방식일까 싶기도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주의 그리고 베트남 공산주의가 그냥 착종한 거죠. 이 북한 땅에 적응한 거예요. 이런 오래된 어떤 전통의 가장 최악의 특징들과 접목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랑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가장 안 좋은 거랑 결합이 된 거예요. 이게 북한의 공산주의다, 주체사상이다, 뭐 이렇게 약간 이 외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비쳤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역사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이안 부르마는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정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왜 그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칠해, 타테마에, 그죠? 그 다음에 혼내, 개인의 속. 이제 이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일본인은 약간 양면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필자에 따르면, 이 글 쓴 사람에 따르면 그나마 얘네가 제일 그래도 솔직하다, 일본 사람들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일본인들 탓만 할 게 아니에요, 그죠? 중국인들은 sincerity, 진정성의 미덕을 이상화한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늘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의 동기가 순수한 한. 이것이 변질되었대요, 공산주의 어떤 통치에서. 그래서 공산주의 그 중국 그 감옥에서 보면은 막 반성하라 그러잖아요. 막 문화혁명 때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고문하고, 그래 반성합니다, 제 죄를 제 자기 비판합니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기계적으로 너 반성하고 있는 거라고. 진심 어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충분치가 않다. 정치범이
공식적인 도구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리피트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반성을 할 때 정말 신시얼리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뭡니까? 이런 나라 바로 옆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나라와 더 가까워질 예정이고요. 그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중국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중국인들과 대화하고, 그죠? 중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가끔 보면 너무 무서워요. 중국이 강력한 나라잖아요. 엄청난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중국에 관련된 글을 되게 많이 읽고 있는데, 조금 역사에 관련된 좀 큼지막한 어떤 사건 위주의 책을 많이 읽다가 약간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심리, 중국인들의 어떤 문화, 이런 거에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보게 됐네요. 그죠? 우리가 읽어봤던 책 제목이 뭐라고요? Bad Elements, 악질 분자. 여기 왜 A라는 글자에만 빨간색이 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 주온 글자 뭐 그런 걸 약간 얘기하는 건가? 똑같이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눈을 뜨고 있네요. 섬뜩하네요. 그죠? 자, 이안 브루마의 Bad Elements, 딱 한 페이지만 읽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뭐 영상이 재미없었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는 좀 배워갔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스스로 공부가 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